배우자한테 계좌 이체를 맨날 하는데 증여 안 걸릴까요? 축의금이라든지 생활비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냐.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하는데 이건 증여로 안 걸릴까요? 안녕하세요.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용훈 세무사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증여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어려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쉬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부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배우자한테 계좌 이체를 맨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증여 안 걸릴까요? 이게 물론 너무 이제 막연한 질문들이긴 한데 중요하잖아요. 사실. 네.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. 축의금이라든지 생활비를 받았을 때 뭐 그런 것들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냐. 또 이런 것도 있죠. 사실은 제가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하는데 이건 증여로 안 걸릴까요? 이체를 한 거에 대해서 해도 되냐?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어렵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묻어있는 증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. 이 영상은 좀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증여에 해당하냐 안 하냐의 기본적인 거는 사실 실질이 증여로 보냐 안 보냐 차이잖아요. 그쵸. 그리고 돈을 이체를 하거나 돈을 지급을 했을 때 네. 그거 자체가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돈을 이체를 했냐 사실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. 그렇죠.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혹자들은 뭐 얼마 이상을 주면 뭐 증여에 해당된다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준은 사실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축의금 같은 경우는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. 그렇죠. 축의금 받은 것까지 사실 축하해 주려고 그러는 줬는데 거죠. 그거를 증여세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뭐 가족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 100만 원이 정말 큰 돈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여유가 있어서 결혼하는데 정말 축하해도 1000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걸 가지고 1000만 원이니까 이건 증여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는 좀 각각 사정마다 다르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. 부모님의 손님들 있잖아요. 그렇죠. 손님들이 축의금을 내셨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녀한테 줬다.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증여세 과세될 여지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 결혼식에서 대부분의 많은 손님들은 부모님들의 손님이신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축의금을 쭉 주실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됐다. 5억이 됐는데 이거를 자식들한테 이렇게 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현금이 생겼는데 이게 다 이제 결혼식 본인들을 위해서 들어온 금액이 아니잖아요. 사실은. 애초에 귀속 자체가 부모님한테 귀속이 되는 그런 거죠. 금액이니까요. 본인들한테는 신랑 신부한테는 주변 직장 동료들, 친구들이 전부일 텐데 부모님 지인분들께서 주신 돈을 전부 다 이제 자녀들한테 주게 되면 누가 봐도 증여의 이슈가 있는 거죠. 세무사님 말씀처럼 뭐 5억이면 사실 이건 사회 통념상으로 이거는 축의금을 받았다기는 좀 사실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누가 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. 5억 원이라는 그렇게 큰 돈을 결혼식 축의금 한 번에 준다? 이거는 보통 이제 뭐 축의금 받으면 식장, 예식장비 쓰고 하면 사실 그 돈은 다 없어지거든요. 저는 결혼 안 해서 모르겠네요. 많이 받으세요. 그래서 축의금 관련돼서는 계속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축의금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. 답변이 애매하겠지만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. 또 이런 거 있어요. 이제 맞벌이긴 하지만 생활비를 한쪽이 몰아서 쓰는 거죠. 계좌 이체가 횟수가 많아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건 아니죠. 마찬가지죠. 이것도 생활비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사람이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. 이것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세 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. 그렇죠.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 계좌 이체가 단순히 계좌 이체 건수가 이제 많다고 해서 그게 뭐 증여세 과세가 되고 그런 게 자체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 사실 판단 사항이죠. 네. 과세관청, 세무 공무원이 사실을 판단해서 이게 사회통념상 이렇게 이체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져서 과세를 하는 거지 뭐 횟수 아니면 금액으로 정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건 아니다. 그런 기준이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계좌 이체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줄여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뭐 애초에 증여 목적을 가지고 돈을 이체를 해서 뭐 배우자가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증여로 볼 수밖에 그런 없죠. 거죠. 단순히 이제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니까 증여인지 혹은 뭐 생활비 목록인지 기타 목록인지 대신에 그런 이체 자금을 가지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부동산 취득한다거나 다른 데 기타 다른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것들이 이제 형태로 변환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로 볼 소지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진 이체는 주의하셔야겠죠. 단순히 뭐 이체한 사실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.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은 뭐 증여가 안 걸릴까요?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명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또 증여세를 좀
절세 나름대로 절세하고자 네. 뭐 이런 거죠. 원래는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 자금을 주면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이내의 부분은 합산이 되잖아요. 그것도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도 5천만 원 한 번밖에 안 되고 네. 반면에 친족 기타 친족 얘기할 때는 합산이 안 되고 네. 또 1천만 원이라는 공제도 생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시부모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이 서로 이제 사위 뭐 며느리에게 교체로 증여를 하는 거죠. 네.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잔머리를 쓰시는데 네. 사실 이 부분도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국세기본법, 국세는 실질과세를 따지거든요. 그렇죠.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네.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. 네.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면 14조 3항인데요. 네.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을 한다. 이거는 뭐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합쳐서 보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세금을 줄이려고 그쵸. 교차로 증여한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 공제를 더 많이 받기 네, 위해서 네, 한 네.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5천만 원 받고 제가 처가한테 1,000만 원 받는다. 그럼 네. 6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마찬가지로 제 아내가 친정에서 5천만 원 받고 시댁에서 1,000만 원 받는다. 네. 6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결국에는 똑같죠. 네, 제 본가에서 6천만 원 받으나 네. 똑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그렇게 5천만 원, 1,000만 원 적용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합산시킬 거예요. 아마 그렇게 네,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왜 이제 우리는 크로스 종료하면 원래 되지 않냐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또 저희 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네. 어떤 행위들을 하실 때 실질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행동하셔야지만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네. 저희 같은 세무사들한테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고 네.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. 따져보시고 네.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. 조부모님께서 혼자들을 위해서 증여를 하는데 이제 해도 되냐? 네. 왜냐하면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면 또 할증과세가 되잖아요. 30%. 물론 이제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이 넘으면 이제 40%가 할증이 되겠지만 그렇죠, 네. 그렇게 해도 되냐? 혹은 뭐 하는 게 맞냐? 뭐 이렇게 질문들을 주세요. 왜냐하면 조부님께서 이제 부모님 세대로 넘어가고 또 다시 이제 손자가 내려오게 되면 무번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러려니 이제 할증과세 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데 뭐 그거는 그때 따라 다르죠. 네. 그렇긴 하지만 세대를 건너뛰고 할증과세를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네. 그런 부분들을 잘 또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상속하고도 나중에 연관이 그렇죠. 있는데요. 네. 손자 같은 경우는 네.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할 때 5년 내 그렇죠. 사전증여만 합산을 하는 거고 네. 상속인들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네. 10년을 합산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좀 할증 과세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주니까. 네, 상속세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네네.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이게 이런저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이제 할증과세가 되더라도 할증이란 단어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민감할 수 있는데 그렇죠.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유리한 부분이 나올 수 있으시니까 참고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. 오늘 이 정도 좀 네, 말씀드리고요. 뭐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네. 이렇게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들 저희가 정리했다가 한 번씩 영상으로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